안녕하세요. 커피 비평가협회 박영순입니다.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를 얼마나 잘 추출하는지는 카페를 창업하거나 커피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데 좋은 기술,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만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커피 음료 제조 중 저희가 응용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카라멜 마키아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스팀해 둔 우유와 에스프레소 투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캐러멜 소스를 50g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위에 에스프레소 투샷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스하고 커피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준비된 예열된 잔에 우유를 담습니다. 그래서 한 1cm 정도 여분을 남겨준 다음에 우유 18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둔 카라멜 소스와 에스프레소 섞은 음료를 가운데 마치 점을 찍듯이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캐러멜 소스를 이용한 드리즐을 하겠습니다. 지그재그 모양으로 벌집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캐러멜 마키아토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캐러멜 마키아토의 맛을 보겠습니다. 우선 카라멜 향이 가장 먼저 퍼지는 느낌입니다. 훨씬 더 진한 달콤함과 그리고 뒤쪽에서 캐러멜이 진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네, 이번에는 샤케라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칵테일 쉐이커가 있습니다. 쉐이커를 사용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잡는 방법인데요. 뚜껑,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스트레이너가 있고요. 잡으실 때는 한쪽 손으로는 밑바닥을 받치고 엄지로는 윗부분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 손으로는 엄지로 뚜껑 쪽을 잡고 아래 몸통과 그 다음에 뚜껑을 같이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흔들어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준비한 얼음을 먼저 넣습니다. 얼음은 80% 정도만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설탕을 15g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에스프레소 투샷을 넣어줍니다. 칵테일 쉐이커를 잡아주시고 한 50번 정도 세게 흔들어줍니다. 이제 50번 다 흔들어주면
뚜껑을 조심히 열어 칠링한 잔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잔에 부어주신 다음에 커피콩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커피콩을 올려 샤케라또를 완성합니다. 네, 이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우선 쉐이킹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품층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의 맛이 부드러운 설탕과 만나서 조화를 잘 이룹니다. 네, 이번에는 아메리카노와 롱블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한 머그잔에는 에스프레소 투샷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잔에는 이미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에스프레소 투샷을 위에다 올려줄 겁니다. 롱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뜻한 물을 미리 받아서 위에다가 얹어주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받아둔 에스프레소 위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은 크레마가 여기 있는 롱블랙에 조금 더 진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메리카노는 크레마 위에 물을 부어서 전체적인 크레마가 많이 흐트러진 모양을 띱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타이거 무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아메리카노와 롱블랙은 에스프레소를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기법이 좀 다릅니다. 롱블랙은 물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에스프레소 투샷을 올립니다. 하지만 바쁜 매장에서는 우리가 아메리카노 제조할 때도 이렇게 롱블랙처럼 뜨거운 물을 받고 위에다가 얹는 방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맛이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사실 향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롱블랙과 아메리카노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네, 카페 콤파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에스프레소 투샷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휘핑크림을 부피가 2배가 될 때도록 휘핑기를 사용해서 부풀려 줍니다. 휘핑크림을 부피가 2배가 될 때까지 휘핑기로 쳐줍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받아둔 용기에 스푼 2개를 비치해 둡니다. 한번 뜨거운 물로 예열을 해둔 상태에서 크림을 한번 퍼줍니다.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위에 예쁘게 올려줍니다. 이제 뜨겁게 데워진 스푼을 이용해서 크림을 덜어 잔으로 옮겨줍니다. 이때 뜨겁게 스푼을 달궈주는 이유는 크림을 조금 더 쉽게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페 콤파냐가 완성되었습니다. 카페 콤파냐는 바로 그 뜻은 크림을 커피 위에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는 어디 위에, 그리고 파냐는 크림을 의미하는데요. 에스프레소 위에 크림을 올린 이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메뉴 이름을 우리가 카페 콤파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콤파냐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크림을 한번 떠서 드셔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크림과 에스프레소를 잘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네, 이 크림은 차갑고도 달콤하고 에스프레소는 조금 더 쌉싸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반전되는 이런 향미적 차이가 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여운이 아무래도 크림에 있는 지방이 향미를 길게 이어지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보다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인슈페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인슈페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휘핑크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휘핑크림을 부피의 반 정도가 될 때까지 휘핑을 해주시고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잘 내려진 드립커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열된 잔에 저희가 드립커피를 담아 보겠습니다. 네, 드립커피를 한 250g 정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데워진 스푼을 사용해서 드립커피 위에 크림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위에 초콜릿을 사용해서 살짝 가루를 내서 가니쉬를 올려주면 아인슈페너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인슈페너가 완성됐습니다. 네, 아인슈페너는 원래 그 마부 커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가 비엔나 커피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아인슈페너는 원래 마부들을 위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마차에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부들이 위에다가 커피 위에 크림을 올려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뉴죠. 지금은 달콤한 크림과 따뜻한 커피나 차가운 커피가 잘 어울려져서 이색 메뉴로도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이제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크림을 한번 떠서 맛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가라앉은 드립커피와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아인슈페너는 카페 콤파니와는 다르게 드립커피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그리고 콤파니아는 에스프레소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렬한 커피가 느껴졌다면 이 아인슈페너는 크림 베이스가 좀 더 많이 올라져 있고 그 다음에 드립커피가 양이 많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연하게 드실 수 있는 친근한 커피 음료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 종류의 베리에이션 메뉴 만드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베리에이션 메뉴를 만드는 방법은 각각의 레시피를 준수하면서 그 시간과 순서까지 꼭 맞춰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한 잔에 담기는 것 순서가 좀 바뀌면 뭐 상관이 있겠느냐, 혹은 그 정도가 흔드는 정도라든가 혹은 크림의 농밀함이 좀 못 미쳐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섞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성분들이 각각 제대로 된 것들이 모여야지만 완성된 베리에이션 메뉴의 커피 맛이 제대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음료 명칭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도 요즘 커피를 드실 때 스토리텔링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아인슈페너와 카페 콤파니아는 왜 이름이 이렇게 모양은 비슷한데 달라지게 됐는지, 롱블랙과 아메리카노는 어떠한 문화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시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맛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까지도 도달하셔야지만 베리에이션 메뉴를 배우는 그 본질을 제대로 익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바리스타는 기술뿐만 아니라 지식, 태도도 중요합니다. 바리스타 전문가로서 거듭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